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는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네, 그렇네요. 건강 괜찮으시고요? 네, 뭐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로부터는 언제 연락받으셨어요, 공식적으로? 무슨 연락이요? 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제 모시겠다 이런 연락은? 뭐 구체적으로 그런 무슨 뭐 자리까지 이렇게 언급하신 건 아니고, 네, 그동안 뭐 가끔 네 만나서 많은 얘기를 이제 나누었는데, 네. 네, 그 중간 중간에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제가 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그때 보자 그냥 그랬는데. 근데 뭐 어제 이재명 후보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으니까 뭐 이건 뭐 뭐라고요? 아니 뭐 그 저기 장관님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모신다. 네네. 뭔가 기정사실로. 제 나이가 있으니까 막 높은 자리 줘야 되나 보죠. 지난 대선 때도 영입 제안이 있으면 그때는 고사하시지 않았었나요? 그때? 네, 그랬었던가요? 그때. 저는 사실 예. 제가 자꾸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무슨 선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곤혹스러워가지고. 왜요? 저는 절대로 선거 전문가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어지질 않으셔가지고. 네. 너무 겸양의 말씀 아니실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겸양의 이덕을 말씀하시니까 할 말 뭐 없는데.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 얘기는. 네.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재명 후보 본인도 평소 많은 조언을 부탁드렸고 고언을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관님이. 고언도 많이 해주셨다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는데 주로 어떤 고언을 주셨습니까? 그동안? 글쎄 무슨 기억이 남을 만한 심각한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는 자리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저도 생각나는 대로 뭐 저는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니까. 예. 뭐 어떻게 언짢으신 내용도 있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냥 편하게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그럼 가장 최근에 그 두 분이 만난 게 언제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인지를 분명히 기억을 못 하겠네요. 좀 한참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언론에 알려진 것만 놓고 보면 지난해 10월 오찬 회동이 마지막 보도인 것 같던데 맞습니까? 지난해 10월이요? 예. 그랬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지난해 10월이면 사실 그 뭐 내란이 발생하기 전이고 네네. 뭐 대선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냥 뭐 현실 정치 얘기를 하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많이 물어보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럼 장관님 왜 이재명 후보를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닌가요? 네네. 예, 그러면 제 유력한 분이 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가능한 한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조언을 구성하는 내용은 어떤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특별히 준비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렸다기보다는 만나서 저한테 이제 뭐 물어보시는 것도 있고 제 의견을 그럴 때 저는 솔직하게 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러는 거죠. 뭐. 네. 네. 그러면 일단 얘기를 여기서부터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나라의 상황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어지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 뭐 이재명 후보를 일단 넘어서서 차기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지금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 우선은 뭐니 해도 이 국가 운영을 책임진 분은 우선 경제가 최우선 아니에요? 경제. 예. 국정에 저는 항상 최우선은 경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물론 우리 현실이 물론 안보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경제가 국정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경제 쪽에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본의안은 아니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요. 근데 뭐 이거 뭐 또 이 그 내란 종식 그 마무리도 되게 중요한 과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무슨 공식처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늘 이제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늘 이제 살펴야 되죠. 네. 그래서 그것도 국민들이 대개 이걸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국민의 뜻을 잘 살펴서 가능한 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란 사태의 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 그리고 네. 거기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책임 추궁 이거는 기본 필수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내란이라고 한다면. 예. 근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자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과제가 이미 그 이재명 네. 후보 스스로 이제 선명을 한 거거든요. 네. 자 이게 예, 어떻게 예. 조화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를 무슨 공식화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예. 그렇죠. 뭐 지도자가 된 양반이 어느 선이 국민이 이걸 용인할 수 있는 선인가를 판단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고 국민의 이제 심판을 받아야죠. 뭐. 그래요. 무슨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선 직전에 저희가 그 장관님을 모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사실은 장관님이 그 저희와 인터뷰에서 통합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사실 통합이라는 거 되게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네, 네. 거기다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통합이란 무조건 뭐 과거를 다 불문에 붙이고 같이 가다 이건 아닐 것이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합의 가치를 지도자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죠. 그러면 그 통합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그렇죠. 지도자가 제시다 국민한테 또 국민적 동의를 얻으면 그럼 뭐 거리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관련해서 이제 그 후보 수락연설에서 통합을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강조를 했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일단 최우선적으로 여야 대표를 만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니 물론 여야 대표 만나는 게 우선 기본이겠죠. 네. 예. 정치를 하면서 두 정치 지도자가 그렇죠? 예, 만나서 일단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거기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국민들도 둘로 갈라질 것이고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중요한 과제겠죠.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네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목소리에는 상당히 그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평가도 갈리는 부분이 있고. 또 탄핵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되게 그 정치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딱하고. 예. 네. 그거야 뭐 정치 지도자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죠. 뭐. 그래요. 네. 이재명 대표 후보가 어제 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도 참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뭐 저는 좋게 봤습니다. 그래요? 뭐 공과가 다 있는 분들이지만, 뭐 어쨌든 우리 뭐 국가를 맡아서 통치했던 분들이고 공과가 다 있으니까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뭐 다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도 결국은 통합의 그 통합 행보의 한 일환이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직접 그런 워딩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념을 넘은 실용주의 이게 결국은 통합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 실용이라고 한다면 뭐 그런 뜻이겠죠. 네. 그러나 이게 실용이라는 게 그럼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냐 그건 아닐 것이고. 그렇죠. 그 선을 어디다 걷느냐 하는 것은 이제 지도자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경제. 네.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점에서 그러니까 실용의 이제 기준점이 나온다. 지금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 국민의힘이나 4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네.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라는 뜻은 중의적인 표현인가요? 모르겠어요. 뭐 그냥 단순하게 제가 막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예민한 관심을 안 가졌다 그런 뜻이죠. 아까 왜 이재명 후보를 돕기로 결정하셨느냐라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유력 후보 아니냐라는 답을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네네. 그 얘기를 지금 현재 국민의힘 4명의 후보에게 대입을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별로 4명의 후보라면 뭐 별로 유력하지 않다라는 그런 혹시 평가실까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네, 뭐 당내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예. 예,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뭐 아직은 뭐 이렇게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네. 한덕수 대행이 가세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 한덕수 대행이 어떤 형태로 가세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거 국민들이 글쎄 좋게 받아들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면.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소임을 다 끝내면 자기 소임을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예. 아, 지금 저기 대통령 대행 그다음에 총리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선 그 소임을 다 하면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뭐 그 다음에 그런 평가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근데 뭐 그러면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이 되니까 그걸 고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수 없는 거죠. 그래요. 네. 그 장관님께서 그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네. 최근에 개정판을 냈는데 이 개정판에서 네. 대통령의 무자격을 모두가 목도했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는지 참담하게 관람했다. 이렇게 네. 쓰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네. 좀 풀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니 뭐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이 뭐 최근에 다 겪은 일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제가 꼭 그걸 다시 무슨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예. 국민이 다 목격한 일이고 겪은 일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결국은 12.3 내란 사태를 우스꽝스러운 일로 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규정을 하셨을까요? 글쎄요, 너무 엄숙한 일을 우스꽝스럽게 얘기해서 좀 그런가요? 예. 우스꽝스럽다는 평가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글쎄요, 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뭐 진지하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너무 허술했으니까. 네. 진지하게 평가할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그 진지하게 얘기하려니까 너무 그렇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그냥 해프닝처럼 생각한 거죠. 그래요. 네. 그 원로로서 이제 계속 이재명 후보도 계속 지켜봐 오셨잖아요. 네. 혹시 과거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와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지셨을까요? 제 평가가? 네. 뭐 크게 달라진 건 아니겠죠. 그래요? 네. 뭐 결점은 결점대로 장점은 장점대로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러나 뭐 결점을 덮고 나올 만한 장점이 있으면 뭐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결점은 뭘까요? 장관님이 보시기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 최근에 그 이른바 보수 동객으로 이제 그 지칭되는 정규재 전 주필이나 조갑재 그 대표가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거 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장관님? 못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상당히 네. 좀 그 좋게 평가를 하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한번 좀 여쭤보고자 했는데 들어보시지는 못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시면 선대위에서 집중적으로 좀 그 준비를 하고 끌고 가야 될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저는 지금 그 실감이 너무 안 나서요. 예. 근데 원래 민주당이 그 당의 그 선거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각각 자기 영역에서 준비를 충실하게 하면 뭐 무슨 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크게 뭐 할 일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장관님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제 합류를 하시면서 네. 다른 분들과 함께 선대위에 같이 합류할 혹시 이런 계획도 좀 있을까요? 아니 전혀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도 없고요. 네. 그냥 언론에 그렇게 나는 기사만 봤는데 아무것도 지금 공식화된 건 없어서 네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좀 아직은 좀 뭐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많이 아끼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인터뷰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